갑작스럽게 이렇게 미세석회를 또 준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유방 촬영 요즘 건강검진 시즌이죠. 건강검진 시즌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받고 계신데 이렇게 검진 결과 통보서라는 게 와요. 한독소견 미세석회화, 오른쪽 상 외측에 석회화가 있는데 판정, 유방암을 의심한다라는 정도의 판정이 났어요. 이러면 일단 엄청나게 쫄리죠 우리가. 유방암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유방 확대 촬영, 초음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럼 과연 유방 석회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석회화라는 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조직 내에 침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칼슘은 엑스레이가 투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하얀색 반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검정색 바탕에 하얀 반점, 요게 바로 석회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여러 종류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떤 이유에서 칼슘이 침착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 세포의 증식 또 변성의 과정에서 칼슘의 침전물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에서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보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 석회화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대 석회화, 그다음에 미세 석회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방의 혹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커질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방암은 오히려 석회화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대 석회화보다는 미세 석회화가 오히려 더 유방암의 위험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석회화가 큰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큰 석회화보다는 작은 미세 석회화가 실제로 더 큰 문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석회화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나요? 여기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유방의 석회화는 증가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약 50%가 석회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석회화는 사실 양성 석회화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분들 중에 약간의 또 미세 석회화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 중에 일부에는 또 악성 석회화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회화가 꼭 악성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에서 석회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꼭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저희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유방 석회화는 왜 걸리는 걸까요? 이 아래도 써 있지만 음식이나 보충제로 칼슘을 먹었을 때 과연 그 칼슘이 그러니까 유방의 석회화를 일으키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먹는 석회화가 유방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석회의 원인이 절대로 먹는 칼슘은 아니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원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 외상, 이렇게 부딪혀서 석회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염증의 결과로 석회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동맥에 이렇게 혈관에 석회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석회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방에 물혹이 있다든지 유관이 늘어나 있다든지 아까 커다란 석회화는 섬유선종인 경우가 많고 또 유관 상피내암일 때 이렇게 석회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수술하거나 치료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방 축소술을 받았을 때 석회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방 성형수술, 또 유방암 치료를 받았을 때도 석회화가 생길 수 있고 방사선 치료 후에도 또 고약과 같은 한방 치료를 염증 있을 때 옛날에 고약을 발랐잖아요. 그렇게 고약을 바른 여성들한테도 석회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상당히 석회화의 원인은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암이다.'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지방 이식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유방을 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석회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게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먹는 칼슘은 유방의 석회화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석회화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느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피부에 있는 석회화, 또 혈관에 있는 석회화, 팝콘처럼 보이는 석회화, 또 막대처럼 보이는 석회화, 동그란 석회화, 또 이렇게 무록의 가장자리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석회화, 또 우유과 같은 석회화, 또 수술할 때 있는 봉합사와 같은 석회화 같은 이런 전형적인 양성 석회화가 또 있는 반면에 무정형, 조금 무섭게 생겼다는 거죠. 정형성이 깨져 있는 석회화라든지 거칠고 붉은 질환, 또 다형태성, 일정한 모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석회화가 있는 경우, 또 미세 손상이거나 혹은 이렇게 가지를 치는 석회화 같은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석회화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의심스러운 석회화가 있을 때는 제가 확대 촬영도 하고 또 초음파도 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양성 석회화인 피부 석회화인데 가운데 부위가 이렇게 투명한 뭐가 비어 있는 것 같은 석회화죠. 그래서 유방하의 주름을 따라 내측이나 혹은 유륜 부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가깝게 촬영을 해보면 피하에 있는 석회화가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양성 석회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방암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처럼 혈관을 따라서 동맥경화가 있을 때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석회화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 아주 전형적인 양성 석회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석회화도 양성 석회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유형 석회화라고 해서 밀크 오브 칼슘이라고 부르는데 무록 내에 부유하는 떠다니는 석회화의 경우에는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물잔 안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것 같은 그런 어, 우유 같은 형태의 초생달 같은 석회화로 보이는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이거는 양성 석회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전형적인 양성 석회화예요. 이렇게 막대처럼 보이는 석회화, 막대. 그리고 팝콘처럼 터져 있는 팝콘처럼 보이죠. 그리고 조금 이형성, 디스트로픽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럴 때 석회화로 보이는데 중앙이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거, 훤히 들여다 보이는 모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양성 석회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계란 껍질처럼 동그란 껍질에 있는 석회화, 이건 이제 지방 괴사나 혹은 무록의 벽에 석회화가 앉는 경우고, 또 이렇게 원형 석회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봉합사 이렇게 마치 꽉 매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석회화도 있어서 정말 양성 석회화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과연 암이 의심스러운 석회화는 무엇일까? 일단 거칠고 균일하지 않은 석회화를 이야기합니다. 사이즈가 0.5mm 이하이고 불규칙하고 뚜렷한 석회화로 응집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 저희가 이제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정형화된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적형 그리고 불분명한 병확하지 않은 석회화가 있을 때도 역시 중등도의 위험, 이건 뭐 전형적인 악성은 아니지만 중등도의 위험을 저희가 이야기하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의심스러운 위험도가 높은 그런 석회화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죠. 한 가지 동그란 형태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형태가 여러 가지이고 균일하지 않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석회화고, 이런 경우에 악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또 미세선상 또는 분지성,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지를 치는 석회화일 때도 역시 악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악성을 잘못 써놓은 건데 오타인데 이거는 악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석회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석회화가 있을 때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하냐? 일단 초음파를 보고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에서 보여야 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방 촬영에서 의심스러운 석회화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유방 촬영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을 우선 했을 때 초음파에서 보이면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초음파에서 안 보일 때예요. 초음파에서 안 보이면은 눈 감고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입체 정의 조직 검사. 우리가 보통 맘모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조직 검사를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렇게 눌러 놓고 하는 그런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과거에 인제 클래식한 방법인데 바늘을 거기다 찔러 놓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절제 생검, 제거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게 인제 입체정의 조직 검사인데 환자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눕는 방법도 있고요. 앉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대림성모병원에서는 앉아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맘모톰이든 혹은 진공보조 조직 검사 생검을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요렇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미세석회화의 위치가 피부나 혹은 근육과 너무 가깝게 있거나 혹은 유방이 너무 작아서 두께가 25mm, 2.5c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입체정의 조직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다 가능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센터에 들어오도록 맞춰 놓은 다음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공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거 제거된 그런 조직을 가지고 검체 촬영을 다시 해서 과연 석회화가 잘 제거됐는지, 이 안에 석회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불가능하거나 혹은 과거에 혹은 이런 입체적인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3차원 유방 촬영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절제 생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일단 수술 전에 이렇게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 놓은 다음에 그 부위를 칼로 째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요걸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상처도 크게 남고, 그래서 요즘은 되도록이면 입체정의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석회화를 요약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일단 유방 석회화가 있는 여성이 전체 여성의 한 50%가 된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유방의 석회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방의 석회화는 일반적으로는 악성보다는 양성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일부 미세 석회화는 추가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 촬영의 관상피내암을 90% 정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기 발견을 위해서 유방 촬영을 통한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